AI 역량 검사를 한번 봤거든요. 제가 나이가 마흔인데, 이제 마흔이면 불혹이라고들 하잖아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하는데, 역량 검사를 보니까 존나 흔들리던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일단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생으로 받고 검사하는 1시간 반 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같은 질문인데 내가 그 전에 뭐라고 대답했지? 시간 제한이 개 같다. 게임 만드는 새끼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머리가 존나 나쁘구나. 그렇다고 순발력도 있지도 않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뇌가 썩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2문제가 날아갔네. 도형을 돌리다가 뇌가 돌아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3문제가 날아갔네. 이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지? 이런 개 같은 게임은 처음이다. 12년 전에 이걸로 취업하는 거였으면 나는 못했겠구나. 뭐 대충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감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역량검사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일타남이고요. 저는 취업 면접 1타 강사의 남편입니다. 전문가 아니고요. 오늘은 인성검사, AI 역량검사 얘기 한번 해볼게요. 취업 쪽이나 취준생분들 유튜브 컨텐츠 좀 들여다보면은 인성검사나 AI 역량검사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원성이 자자하더라고. 와이프도 컨설팅 할 때나 수업할 때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성검사 부분이거든요. 인성검사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서류 탈락이 인성검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추리, 수리 이런 거 못하겠어요.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제 조카가 23살인데 걔가 확 생각이 나면서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구나 확실히 이랬거든요. 근데 역량검사 한번 쳐보고 나니까 존나 심란하던데. 취준생분들 고멘나사이. 역량검사가 짜증나는 게, 이 자격증은 공부하면 사실 2~3달 정도면 따는 것들이 많잖아요. 금융 자격증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보면은 한 3개월, 4개월, 오래 걸리시면은 한 5~6개월 걸리시는 것 같고. 근데 영어 공부도 그래요. 영어 공부도 사실 제가 영어 강사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도 사실 시간 태워서 하면 점수는 막 더 떨어지진 않잖아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 역량 검사는 진짜 좀 충격이었어요. 이 앞에 말한 거 말고도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직접 느낀 거랑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들었던 답변 내용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역량 검사 보고 느낀 첫 번째는요, 이 게임 풀 때 현타가 오지게 오잖아요. 그걸 계열받고. 근데 연습하면 조금씩 늘긴 느는 게 더 열받는다. 게임 처음 했을 때 머리 쓰는 게임이구나, 재밌겠다 했는데 시간 제한, 이 새끼가 범인이었어요. 스트레스의 원인, 시간 제한. 솔직히 뭐지 하는 순간 이미 3~4문제 버리게 되는 거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멘탈 많이 나가더라고. 솔직히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짜 순간적으로 잠깐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야 이게. 7초 이렇잖아요. 그 인성검사 대답하는 시간이 7초인데 진짜 한 1초, 2초 딴 생각 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민하고 망설이면 죽는 거예요. 빨간불 바로 뜨는 것 같아요. 몰라. 나도 몰라 사실. 근데 역량검사 끝나고 그 무료로 연습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몇 번 해보니까 씨발 늘긴 늘어. 늘긴 늘어서 더 짜증나. 이렇게 점수가 계속 좋아져서 좀 어이가 없는데 기분이 나쁘면서 좋은 느낌? 와이프가 역량검사 게임은 결국에는 연습밖에 없다. 연습하면 분명히 익숙해진다. 이렇게 계속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진짜 이걸 계속 연습하는 것도 소름 끼치잖아.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연습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취준생분들, 어떤 분들은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 검사 끝나고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저는 이게 게임이니까 많이 맞히면은 잘 본 거고, 많이 틀리면은 조진 건 줄 알았어요. 근데 AI 역량 검사를 만든 분이 직접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 근데 막상 또 그분 얼굴 보니까 능력 있어 보여. 똑똑해 보이시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정답률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욕했는데 좀 미안하고요. 이게 단순히 몇 개를 맞췄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꾸준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실패해도 다시 얼마나 빨리 리커버리 하는지 이런 문제 해결 과정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게 정답률도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고 성실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제가 제일 병신같이 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한 문제 틀리고 조졌다. 뇌가 썩었네. 술에 쩔었네 내가. 이러면서 멘탈 나가서 막 두세 문제, 막 네다섯 문제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틀리면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틀려도 다시 정신 차리고 계속 문제를 해결한다. 역량검사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제일 잘 본 사람이랑 제일 못 본 사람의 정답률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보는 것만으로도 멘탈 관리 하시는 데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 기업에서 이 검사를 채용 과정에 넣어놨으면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결과지 나왔는데 와이프가 진짜 엄청 웃으면서 조롱하더라고요. 그 영상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아직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인성검사 보고 느낀 두 번째. 강사분들이 인성검사 볼 때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직접 해보니까 이 솔직하다라는 말도 조금은 설명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랑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나랑 진짜 나. 저도 집에서는 개판이거든요. 뭐 이혼 숙녀 캠프랑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는데 그런 거 보면서 쓰레기 같은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막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적인 언어로 바꿔서 말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인성검사에서 나는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치면 이런 질문 나오면 나는 흔들린다고. 일 못하는 애들 보면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일머리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있거든요. 군대에서 고문관 같은 사람들 봐도 그렇잖아요. 저게 왜 안 되지? 왜 일을 두세 번씩 하지?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취업이 되냐 마냐 하는 검사에서 난 진짜 솔직하게 대답할래. 난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는 없잖아. 왜 그 정도로 솔직한 건데요. 그죠? 와이프는 수업할 때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사회적으로 솔직하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7초마다 쏟아져 오는데 이거를 하기가 또 쉽진 않더라고. 그런 걸 다 생각해서 만들었겠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없는 사람이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연기하는 건 무리가 있고 직장인으로서의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랑 안 다녀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협업에 대한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업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규칙이나 책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질문이 진짜 많잖아요. 뭐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사실. 저도 하다가, 이거 전에 거 이거 반대로 대답한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계속 오더라고요. 역량검사 보고 느낀 점 세 번째. AI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능글맞아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대는 당연히 이런 게 없을 거고 30대에도 계속 취업 준비만 하시거나 시험 준비만 하신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외워서들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이건 그런 좀 자연스러움이 있어야지 면접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AI 면접은 제가 해보니까 게임보다는 그냥 훨씬 나았습니다. 편안했고 이 부분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끝나고 와이프한테 물어봤거든요. AI 면접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긴 한 거냐? 왜냐면 저는 막 전자담배 피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단 하지 말라고 한 게 세 가지였어요. 장시간 마가 뜨면 안 된다. 어디 써놓고 읽는 게 걸리면 안 된다. 눈을 이리저리 계속 돌리면은 안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질문 자체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강점, 뭐 경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내 장점 말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겠어. 이걸 다 외워서 하려니까 불편한 거죠. 답변을 무슨 엄청난 명대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질문을 보고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면접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생각했던 것만큼 뭐 대단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역량 검사를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취준생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너무 안타깝고요. 하루 빨리 그 취업의 강을 건너버리시길 바랍니다. 달리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화이팅 하시고. 저도 요새 그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놀게 된 게 지금 3개월 차거든요. 집에서 쳐놀면서 와이프 수업이나 컨설팅을 이렇게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열심히 하는 취준생들처럼만 살면 내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폐업을 앞두면 목표가 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기력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취준생분들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래. 저렇게 살 때가 있었지, 나도. 이러면서 책이라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다 일찍 일어나서 영어 공부하고, 뉴스 클리핑하고, 운동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자소서 고쳐보고, 머리 식힐 때 역량검사 게임 같은 거 막 하고, 취업 정보 찾아보고, 경험 어떻게라도 하나 늘리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모든 취준생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뭐, 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파이팅해서 하루빨리 그분들은 취업의 강을 건너가시고, 아, 나는 도저히 이런 시스템에서 취업하기가 싫다. 진짜 너무 힘들다 하시면 마음 편하게 자영업 쪽으로 오세요. 이게 자영업은 하소연을 할 겨를도 없이 진짜 조용히 죽을 수 있거든요. 저는 와이프를 잘 둬서 이렇게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나태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